경찰서장의 딸이 조직 출신 사업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어두운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 한 명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다른 한 명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여대생.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파란 제복의 경찰들이 도열해 있고 반대편에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 중심을 향해 신부와 신랑이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는 어느 화요일 오전, 대학교 3학년 한지우는 오늘도 용돈을 벌기 위해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오늘은 꼭 20개 완료하자. 화이팅!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우며 건물 4층에 위치한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팍! 문을 열자마자 단단한 무언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아니, 누군가와.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고 지우는 뒤로 비틀거렸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 지우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 그녀의 시간이 멈췄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남자.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 날카롭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짙은 향수 냄새.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 눈빛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울 것 같았던 그 눈동자는 지금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문을 열어서. 지우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저기, 손 좀. 아, 미안합니다. 남자는 마치 최면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목례를 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상한 사람. 왜 저렇게 놀란 표정으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다. 그건 그저 우연한 만남일 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낮에 지우와 부딪혔던 그 남자, 강도현이었다. 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만 맴돌고 있었다. 그 여자, 누구지? 4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미인도 많이 봤고 매력적인 여성들도 많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뛰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년처럼. 그 건물, 4층 무역회사, 조사해. 예, 무엇을 조사하실? 오늘 오전에 그곳에 온 여자. 20대 초반 학생으로 보였어. 설문조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 비서의 눈이 커졌다. 10년 넘게 모시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장님의 모습이었다. 누군지 알아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조심스럽게. 절대 그 아이가 놀라지 않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몰랐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순간이라는 것을. 사흘 후, 지우는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첫 수업이 9시라 서둘러야 했다. 정문 앞 카페 거리를 지나는데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뭐지? 돌아보니 저 멀리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정장, 큰 키, 그리고 그날 그 남자.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나를? 아니야, 우연이겠지. 지우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도 그는 항상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는 확신이었다.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지우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해코지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오히려 지켜보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왜? 그날 저녁 지우는 친구 민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야, 그거 완전 스토킹 아냐? 신고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뭐? 마음이 편해. 민지는 기가 찬다는 듯 지우를 바라봤다. 너 제정신이야? 모르는 남자가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그렇긴 한데. 바로 그때였다.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취객 한 명이 지우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같이 한 잔 어때요? 싫어요. 비켜주세요. 에이, 왜 그래? 취객이 지우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손 치우시죠. 등 뒤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현이었다. 그는 어느새 지우 앞을 막아서며 취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취객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 미안. 취객은 황급히 사라졌고 도연은 지우를 돌아봤다. 괜찮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지켜보고 싶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제일유통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우의 입이 벌어졌다. 민지도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당신과 부딪힌 그 순간부터
그게 무슨.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하시다면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지가 지우의 어깨를 흔들었다. 정신 차려. 저 남자 완전 이상한 거 아냐? 하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심장도 지금 이상하게 뛰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도 도연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우가 나오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가 수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지우가 우산 없이 학교에서 나왔을 때 도연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건넸다. 전 괜찮습니다. 이걸 쓰세요. 그럼 당신은요? 저는 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빗속을 뚫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 진짜 이상해. 하지만 그 이상함은 점점 특별함으로 바뀌어 갔다. 한 달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도연의 존재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됐다. 아침에 정문에 그가 없으면 왠지 하루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친구들은 물었다. 교수님들은 걱정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은 요즘 왜 그렇게 멍해 보이냐고 물었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지우는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혔다. 모든 게 복잡했다. 떠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새벽 4시,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첫 기차요. 플랫폼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우는 표를 끊었다. 목적지는 동해안 작은 해변 마을.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곳. 기차가 도착했고 지우는 빈 객차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점점 동이 트기 시작했다. 3시간 후 지우는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였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여기선 아무도 날 모르겠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파도에 발을 담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다. 작은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를 먹고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어. 지우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큰 키의 남자. 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 그리고 그 걸음걸이. 설마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지우의 눈과 마주쳤다. 강도현이었다. 또 도현 씨?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 어떻게? 도현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안합니다. 놀라셨죠?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길 알고 추적한 건 아닙니다. 도연이 급히 해명했다. 새벽에 당신이 기차역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혼자 어디 가시는 것 같아서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따라왔습니다. 제가 어른인데 무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지우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지우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십니다. 저도요. 달콤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비슷하네요. 어색한 시작이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여기 자주 오세요? 지우가 물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당신을 따라온 게 처음이에요. 솔직하시네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지우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도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대표라고 하셨죠? 네,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수입식품이랑 생활용품을 다루는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회사 대표라니. 나이가,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다. 42살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23살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 아시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깊이 조사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신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왜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4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도연의 진지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지우 씨, 네, 제가 당신 곁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멀리서라도. 지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돼요. 도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당신이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바닷가 카페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다. 이제 도연은 더 이상 멀리서만 지켜보지 않았다. 지우가 허락하는 만큼 조금씩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도연은 지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지우는 도연의 배려심과 유머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우는 아직 도연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용기를 냈다. 도연 씨, 제게 말 안 하시는 게 있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도연의 손이 멈췄다. 무슨, 당신 눈빛이요.
저를 볼 때는 따뜻하지만 가끔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날 취객을 쫓아낼 때처럼. 도연은 침묵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시선도 이상해요.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우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도연은 긴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싶으십니까? 알게 되면 저를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도연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15년 전까지 조직에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조직이라면, 네. 세간에서 말하는 그 조직 맞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20살 때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난했고, 배고팠고, 살아남기 위해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30이 되기 전에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요, 조직을 나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끗하게 나왔고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15년 동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세금도 제때 내고 직원들도 잘 챙기고.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도연의 고백을 천천히 소화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속일 수 없어서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숨긴 채 당신과 가까워질 순 없었어요.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렵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놀랐어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본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진 않아요. 정말 괜찮습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우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반찬을 더 권했다. 지우야, 요즘 학교 어때? 아버지가 무심코 물었다. 좋아요, 아빠.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난 적 없니? 지우의 손이 멈췄다. 이상한 사람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봤다. 요즘 내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혹시 스토킹 당하는 건 아니지?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 거야?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이지? 경찰서장인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접근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지우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도연이었다. 여보세요? 지우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어제 제 회사에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명목상 일상 감사라고 했지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시더군요.
아버지가 어떻게 곧 당신 아버지가 저와 당신의 관계를 알게 될 겁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안 돼요.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깊은 한숨이 들렸다. 지우 씨,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싫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저도 당신이 좋아졌는걸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제가 설득할게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우 씨, 믿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지우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아빠, 강도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지? 지우의 심장이 멈췄다. 어떻게, 내가 경찰서장인데 모를 것 같니? 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던졌다. 강도현, 42세, 제일유통 대표.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 15년 전까지 이 지역 최대 조직 간부 출신. 폭력, 공갈, 협박. 전과 기록이 이렇게나 많아. 하지만 아빠, 그건 1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조폭은 평생 조폭이야.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본성은 안 변해. 아빠는 도연 씨를 몰라요. 그분은 그만. 아버지의 고함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왔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우리 딸이 조폭이랑 사귀는데? 아버지는 지우를 노려봤다. 당장 끊어. 오늘 당장 그 남자한테 가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해. 싫어요. 뭐? 싫다고요. 전 도연 씨를 좋아해요.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따귀가 날아왔다.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건. 정신 차려.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 경력이 끝나는 거야. 경찰서장의 딸이 조폭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게 더 중요하세요? 제 행복보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장 방에 들어가. 내일부터 학교도 가지 마.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아빠, 듣기 싫어. 나가. 지우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밤부터 지우의 악몽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는 모든 출구에 자물쇠를 채웠다. 창문에는 철창을 설치했다. 심지어 경호원 2명을 집 앞에 배치했다. 아빠, 이건 너무해요. 내 안전을 위해서야. 안전이 아니라 감금이잖아요. 입 닥쳐. 핸드폰도 압수당했다. 노트북도 빼앗겼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됐다. 지우는 철저히 고립됐다. 3일이 지났다. 지우는 방 안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하루 세끼 식사는 어머니가 방문 앞에 놓고 갔다. 엄마, 지우야,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아빠 화가 너무 나셔서. 도연 씨한테 연락 좀 해줘요. 제가 괜찮다고. 안 돼. 아빠가 알면 큰일 나. 문이 닫혔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봤다.
자유로운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어. 한편 도연은 미쳐가고 있었다. 3일 동안 지우와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다. 사장님, 제가 알아본 결과 한지우 씨는 현재 자택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경호원은? 네. 집 앞에 2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금이군.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봐. 하지만 준비는 해놔. 언제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게. 5일째 되는 날, 지우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날 밤, 지우는 조용히 침대 시트를 찢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이어붙여 긴 로프를 만들었다. 새벽 3시, 집안이 가장 조용한 시간. 지우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철창이 있었지만 다행히 오래된 집이라 나사가 느슨했다. 작은 드라이버로 조금씩 풀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 후 마침내 철창 하나를 제거했다. 지우는 침대 시트 로프를 창틀에 묶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2층 높이. 지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땅에 발이 닿았다. 성공했어. 하지만 바로 그때, 거기 누구야? 경호원의 목소리. 지우의 심장이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지우를 비췄다. 한지우 씨? 경호원이 달려왔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서장님, 따님이 탈출했습니다. 경호원의 무전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을 뚫고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새벽거리.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뛰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세단. 아버지 사람들이다. 지우는 더 빨리 뛰었다. 하지만 차가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 이대로 잡히면. 절망적인 순간, 갑자기 옆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나 지우 앞을 막았다. 익숙한 차, 문이 열리고 도연이 뛰어나왔다. 도연 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지우는 주저없이 차에 올라탔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가 빠르게 출발했다. 뒤에서 검은색 세단이 따라왔다. 꽉 잡으세요. 도연이 핸들을 꺾었다. 차가 코너를 돌았다. 뒤에 차도 따라왔다. 어떻게 저한테 온 걸 알았어요? 알았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도연은 능숙하게 차를 몰았다. 좁은 골목으로, 지름길로, 뒷길로. 15분간의 추격 끝에 마침내 뒤의 차를 따돌렸다. 도연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였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자 도연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그리고 안도. 다신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연은 지우를 꽉 안았다.
이제 어떡하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 혼자 서야 합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당신 아버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독립적이고 강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뒤에서 지켜볼게요. 당신이 모르게 조용히. 힘들 때만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날부터 지우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다.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지우는 그의 도움을 최소화하려 했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새벽에는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 씻는 것도 아껴가며. 힘들지 않아요? 가끔 도연이 몰래 찾아와 물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살 거예요. 지우는 고집스러웠다. 하지만 도연은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 지우가 일하는 회계사무소에 큰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지우가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우가 사는 원룸 건물주에게 난방비를 미리 지불했다. 지우가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께 익명으로 식사 쿠폰을 전달했다. 모든 것을 지우가 모르게 했다. 1년이 지났다. 지우는 점점 강해졌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았다. 그 사이 아버지는 계속 지우를 찾았다. 지우야, 집에 돌아와.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우는 거절했다. 도연 씨와 헤어진다면 돌아가죠. 그 사람은 안 돼. 대화는 언제나 평행선이었다. 2년이 지났다. 지우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했다. 첫 번째는 떨어졌다. 두 번째도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합격했다. 합격했어요. 지우가 도연에게 전화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겠죠? 이미 충분히 당당합니다. 3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회계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도연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회계이사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년 동안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하지만 점차 딸의 변화를 보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우는 누구보다 강했다. 혼자 힘으로 세무사가 됐고 당당하게 커리어를 쌓아갔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강도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우를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었다. 아버지는 비밀리에 도연을 조사했다. 회사 운영 방식, 직원들 대우, 지역사회 기여. 모든 것이 깨끗했다. 이 남자는 정말 변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대하는 그의 태도. 도연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를 존중했고 응원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도연을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호텔 로비. 두 남자가 마주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서장님. 앉게.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지켜봤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지. 처음엔 자네를 믿을 수 없었네. 조직 출신이라는 과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딸이 자네 옆에서 행복해 보이더군. 그리고 자네도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 도연의 눈이 커졌다. 서장님, 내 딸을 부탁하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유를 평생 지키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사위. 그날 3년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결됐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결혼식장 앞은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쪽 입구에는 파란 제복의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서장의 딸 결혼식. 관할 경찰서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반대편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도연의 옛 동료들이었다. 이제는 모두 손을 씻고 정직하게 살고 있지만 형님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파란색과 검은색, 법과 과거의 어둠, 두 세계가 한 곳에 모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거 진짜야? 경찰이랑 조폭이 같이 있는 결혼식은 처음 봐. 대박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했다. 경찰들은 신부 아버지를 위해 정중하게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신랑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드디어 식이 시작됐다. 거대한 예식장 문이 열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나타났다. 양쪽에 도열한 경찰들과 검은 정장의 남자들 사이로 지우와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파란 제복의 경찰들이 경례를 붙였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 중심을 지나 버질로드를 걷는 신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불가능해 보였던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버질로드 끝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턱시도.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그의 눈빛이었다. 지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도연의 손에 올려놓았다. 부탁하네. 평생 지키겠습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딸의 뺨에 키스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신랑 강도연 씨, 신부 한지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신부 한지우 씨, 네, 맹세합니다. 지우가 주례보다 먼저 대답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셔도 좋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지우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다. 사랑합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식장 안팎에서 동시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파란 제복의 경찰들도 검은 정장의 남자들도 모두 함께 박수를 쳤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신분도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할 뿐이었다. 식이 끝나고 지우와 도연은 손을 맞잡고 식장을 나섰다. 밖에서는 양쪽 하객들이 도열해 있었다. 한쪽에는 파란 제복의 경찰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다른 한쪽에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랑 신부. 파란색과 검은색이 만든 길. 그 중심을 걷는 하얀 드레스의 신부와 검은 턱시도의 신랑. 세상이 반대했던 사랑. 불가능해 보였던 결합.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하객들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연의 옛 동료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경찰들이 마지막 경례를 보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지우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믿어져요? 우리가 진짜 결혼했다는 게 꿈만 같아. 꿈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도연이 지우를 바라봤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후회 없어? 단 한 번도요. 지우가 미소 지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릴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다. 3년 전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 경찰서장의 딸과 조직 출신 사업가. 세상이 반대했고 모두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던 사랑.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우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졌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나서지 않고 그녀가 모르게 도왔고 그녀의 성장을 응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모든 이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가 되었다. 사랑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스스로 강해진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경찰서장의 딸 지우와 조직 출신 사업가 도연.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우가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녀는 도연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감금당했을 때, 도망쳐야 했을 때,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았어요.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새벽에는 세무사 공부하며 3년을 버텼습니다. 물론 도연은 뒤에서 몰래 도와줬죠. 하지만 절대 나서지 않았어요. 지우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우는 세무사가 됐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됐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딸이 도연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도연은 지우를 가두지 않고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둘째, 세상의 반대를 이기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해요. 남에게 기대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넷째,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반대하는 사랑?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포기하지 마세요. 지우와 도연처럼 끝까지 믿고 스스로 강해지고 서로를 응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반대해도 부모님이 반대해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진심이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단 기억하세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강해지세요. 그래야 아무도 당신의 사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우와 도연이 증명했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